물 잘 싸는 사리엔 앞이 지녀만 가도 돌보말에 먹보말 스들이 보말에 트태기 보말 각태기 보말 까매기 보말 매영이 보말 바위투멍에 수도락 하영 신다 손으로 언조왕 주소노왕 오당 보민 돌보말 수들이 보말 빈 껍닥에 들어강 사는 건달가재 개틀레 깃털도 하영 주성 와신다. 잘 모르는 할머니와 책을 읽었다. 할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아주머니시다. 재활용 분리수거 공공근로를 하는 할머니와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언제 읽냐고 하셨다. 나는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하다 제주어로 된 그림책을 들고 나섰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분이라서 제주도 분인 줄 알았는데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었다. 제주어를 읽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 사실 제주어를 책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겠는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셨다. 아래아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셨지만 내가 책을 함께 읽은 어르신은 아마도 노인 일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할머니 같다. 그분도 청춘이던 시절이 있고 중년이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노년이 되어 노인 일자리로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도서관으로 공공근로를 오셨다. 내가 근무하는 곳과 도서관이 너무 가까워 책 읽기를 할 때 도서관에 들어가 책을 읽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읽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림책은 어린 시절 놀던 풍경을 담고 그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주어로 쓴 책이다. 김정희 시인은 제주에서 태어난 나고 자란 제주도의 시인인데 함덕에서 자신이 태어난 집 그 자리에서 오줌폭탄이라는 동시 전문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그림도 그리고 시를 쓴다. 벌써 직접 그린 그림책이 1개, 2개, 여러 권이 나왔다. 갈수록 그림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 이 책은 지역 출판 문화 대상에서도 상을 받은 적이 있으니 책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와서 좋은 것은 무엇이냐고 이주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바다가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다. 그러고 보면 나는 바다에서 어린 시절을 흠뻑 보냈다. 나는 바다가 키운 아이가 맞다. 할머니에게 이 그림들처럼 놀았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바다가 먼 곳에서 자라 어린 시절 이렇게 놀지 못했다고 말했다. 맞아. 모든 어린이들이 바다가 가까운 곳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인도에서 국가장학생으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인도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가 산토시라는 인도 청년인데 우연한 기회에 산토시를 알게 되었다. 산토시는 한국을 전공하는 인도 청년이었다. 그래서 한국말도 무척 잘하고 한국의 역사를 나보다 더 많이 알며 우리나라에 있는 유적지를 나보다 더 많이 다닌 청년이었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자 산토시는 큰 마음 먹고 제자들과 함께 제주도까지 왔다. 나는 산토시와 그의 제자들을 태우고 제주도 이곳저곳을 여행했는데 처음 제주도에 왔을 때 서귀포 앞바다에 섰던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직도 선명하다. 청년 중에 한 명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이 어른이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 그가 바라보는 바다, 서귀포 바다가 두 번째는 보름 바다라고 했다. 첫 번째는 부산 바다였고 두 번째는 서귀포 바다였다. 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바다를 두 번째로 보는 것이라고? 하긴 나는 사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물었다. 바다를 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냐고. 인도 청년은 말했다. 바다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 궁금해서
바다가 등장하는 소설책을 읽으며 바다를 느꼈다고. 나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라 서귀포 자구리 이중섭 화가가 꽃게를 잡았다는, 피난민 시절에 와서 꽃게를 잡았다는 유명한 그림을 남긴 자구리 바다에만 가면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떠오른다.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소설책으로 바다를 느꼈다고 한 그 청년의 말. 문학이란 본 적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어르신들과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서툴게 그리고 너무나 이상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연습이다. 나는 도서관 관장님께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과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랑 읽을까? 내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다. 교수님들도 그리고 존경하는 작가들도 이제는 7순이 넘고 8순이 넘은 어르신들도 많다. 나는 그분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지만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그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책을 3권 이상 안 읽은 어르신들. 그중 하나는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책을 딱 1권 읽었는데 그 책은 내가 쓴 12살 해녀다. 그것도 내가 다 소리내 읽어주니까 읽은 것이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야기를 쓰고 싶다. 언젠가 어떤 할머니에게 내 동시집을 선물로 주니 그 할머니가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내가 손으로 이 책을 다 읽었으니 다른 사람 주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손으로 책을 쓰다듬어서 읽는 어르신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르신들은 항상 이야기를 문학처럼 들려주신다.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내가 본 적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문학처럼, 소설처럼 푹신푹신하다. 아마도 인도 청년이 바다를 본 적 없어서 바다가 등장하는 소설책을 읽은 것처럼 나도 어르신들이 살았던,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대의 윤술들이 나에게 쏟아질 것 같다. 나는 그 윤술을 모아 시로 써야겠다.